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티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무인 자동차 강화학습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지금 저는 경상과학고등학교 1학년 장규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의 연구 동기는 우선 먼저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발전에 따라서 각 분야의 기본 지식과 더불어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언택트 문화와 보편화의 컴퓨터 성능 향상에 따라 융합 기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기술인 무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로봇 및 차량 제어 알고리즘을 경험하고 시뮬레이션 사용 능력, 일반 제어부터 강화 학습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네, 연구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상 환경으로 사용되는 유니티 환경 학습 및 숙달, 두 번째로 자율주행을 위한 환경과 이에 적용할 주행 알고리즘 학습, 세 번째로 간단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에서 강화학습을 활용한 알고리즘까지 점진적 구축 및 적용, 마지막으로 구축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보고서 작성법 및 작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사한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기계와 로봇의 차이점부터 알아봤는데요. 기계는 여기 적혔다시피 내부의 환경과 무관하게 에너지를 변환해주는 장치를, 장치를 말하고요. 로봇은 외부의 환경을 센서로 감지해서 나름의 기준으로 동작하는 장치입니다. 내부 정보, 위치, 장애물 등을 인식을 하고요. 유체, 행화학적, 정기적, 자기적, 물리적 정보 인식의 여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온도, 빛, 초음파, GPS, 자기 센서, 거리 센서 등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맨 게임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보았고요. 오른쪽 사진은 실행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상 환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명령어로 가상 환경을 만들고 패키지 다운로드를 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실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5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함수를 사용해서 후진, 전진, 오른쪽 전진, 왼쪽 전진 등과 같은 행동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이제 각 상황별로 어느 쪽으로 가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트럭을 움직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행 모습인데 이렇게 장애물을 각 함수를 이용해서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광영재학교 1학년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을 한번 쑥 훑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어, 강화학습을 할 때 에이전트가 environment와 observation, reward를 받아서 액션을 하는 것을 이렇게 연속해서 하면 그게 학습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게 강화학습의 아주 간단한 요약이고요. 그래서 폴리시,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은 뭐냐 하면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할 확률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것을 폴리시라고 합니다. 이때 environment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일 때 성립하는 식이 이제 밑에 식이고, 그래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 지난번 상태의 정보가 이번 상태에 다 들어 있어서 결국 이번 상태만 있어도 액션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return이 뭐냐면 감가율, 감마가 적용된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의 합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 보상을 점점 줄여가기 위해서 만든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turn 값은 선택을 뭘 하냐, 행동을 뭘 하냐에 의존을 해서, 그러니까 폴리시에 의존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강화학습의 목표란 return의 기대값이 최대치를 가지는 폴리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들로는 Q 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Q 러닝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이게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배열의 크기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차원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 Q 밸류를 근사하는 Q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과학부 권동현입니다. 먼저 Q러닝을 더미 Q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더미 Q러닝이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리워드를 받게 되고 이러한 리워드를 최대한은 맥스 Q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리워드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시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것은 똑같은 길만 계속 가다 보니까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랜덤성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그리디고 두 번째 방법은 랜덤 노이즈입니다. 이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이러한 이 값보다 랜덤한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더 크면 랜덤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고 이런 것이 반대가 되게 되면 맥스쿨 방향으로 원래 하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도 랜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Q 값에 랜덤한 말대로 노이즈를 추가하여서 그 랜덤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디에 비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Q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랜덤한 게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더미 Q 러닝은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계속 저 주황 색깔을 중심으로 돌게 되면 리월드가 증가하게 되어서 저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점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리월드 값이 감소하게 되는 감마 값을 이용해서 감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은 논 디터미니스틱이므로 이전의 Q러닝을 전부 다 활용하면 조금만 달라져도 환경이 그 수행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이용하여서 Q 값을 사용하는 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Q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되지만 문제가 많아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Q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Q 네트워크는 오른쪽 식과 같이 근사한 값과 그 Q 테이블 값을 비교하여서 그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Q 네트워크는 이러한 위의 석식과 같이 예측한 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값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QN인데요. DQN은 Deep Q 네트워크를 준말로 Q 러닝을 이용해서 근사 학습합니다. 그리고 Q 네트워크와 DQN 같은 경우에는 Q 네트워크의 문제점인 경험했던 것을 가져와서 학습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였고요. 액션들에 대해서 리워드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버퍼에 저장한 후 랜덤하게 데이터를 선택하여서 학습하는 데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아까 이제 동현 친구가 소개해준 DQN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DQN의 장점은 높은 차원의 인풋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오직 이산적이고 차원이 낮은 액션 스페이스를 가진 행동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QN은 행동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차원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사한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하는 모델 프리 of policy actor critic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DDPG의 특징으로는 높은 차원이면서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의 폴리시를 학습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DQN에 불가능하냐면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폴리시를 구하는 건 몇 타임 스텝마다 모든 액션에 대해 최적화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PG 알고리즘 기반의 벡터 크리틱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PG 알고리즘은 이렇게 파라미터화된 액터 펑션을 사용하는데 액터 펑션이 뭐냐 하면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으로 매핑 해줌으로써 현재 폴리시를 지정해 그러니까 정책을 지정해주는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틱 펑션은 이 액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펑션인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신경망으로 학습하면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틱 펑션은 Q 러닝에서 같이 벨만 방정식을 사용하여서 학습하고 액터 펑션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액터 펑션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최대화시키게 되는데 그때 폴리시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학습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액터 크리틱을 복사한 타겟 네트워크를 쓰는데 이게 되게 천천히 업데이트가 돼서 아주 부드럽게 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타겟 네트워크는 타겟 밸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이 웨이트가 오리진 네트워크에 비해 느리게 업데이트 됨으로써 이 DQN의 학습 불안정 원인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 학습 알고리즘과 익스플로레이션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데이터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생성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시간 순으로 넣어버렸다가는 뭔가 이상한 최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되는 것보다는 몇 개씩 뽑아서 학습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QN에서 사용했던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는데 리플레이 버퍼가 뭐냐 하면은 랜덤하게 추출해서 이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타우로 타겟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제 저희가 강화학습을 자율주행에 적용하게 된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폴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마찰이 없는 트랙에 카트가 하나 존재하고 카트에는 막대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카트를 움직이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제대로 서 있으면 매 시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할트폴은 간단하면서도 꽤 직관적이며 결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많은 예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칼 프로젝트에다가 이 왼쪽에 칼폴 게임을 적용시켜서 강화학습을 똑같이 재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칼트폴과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비교해보면 칼트폴 스테이트는 위치와 속도, 각도와 회전율을 반환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5개의 센서와 트럭의 위치, 목적지의 위치를 보내줍니다. 또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는 하트의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 해가고 칼 프로젝트에서는 트럭 바퀴의 앵글과 토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어드는 각도 막대기가 12도 이상 벗어나거나 즉 넘어지지 않거나 하트와 화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고 저희는 벽이나 지형 지물에 부딪히지 않는 한 리워드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폴 프로젝트에서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지급하면 액션을 가하는 것처럼 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강화학습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함수와 명령어를 사용하였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PIP, GIM, numpy, TensorFlow와 같은 ML 에이전트와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TensorFlow의 Keras-라는 모델을 활용하고 옵티마이저로는 제일 사용적인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센서 5개를 입력하면 딥러닝을 통해 마지막에 주행 각도를 내보내는 딥러닝 모델을
케라스를 통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을 지정하고 속도를 3배로 설정한 뒤 환경을 리셋하고 이제 센서와 위치를 받아올 환경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을 위해서 점점 학습한 데이터만을 랜덤만 보다 학습한 데이터를 더 사용하게 되는 이 그리디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랜덤과 EPS를 이용하여서 임의의 선택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차량이 부딪혔는지 확인을 한 뒤, 부딪혔다면 에피소드를 끝내고 스코어를 반환하며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멈추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기게 되고, 아니면 액션을 정해서 액션과 스테이트, 완료 여부 등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DQN을 학습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코드를 이용하여서 10회 이상의 에피소드, 즉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있을 때부터는 Q러닝 룰에 대해서 Q값을 지정하고 환경에 맞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함수입니다.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본 결과, 왼쪽에는 저희가 직접 시연한 모습인데요. 초반에는 예상과 같이 랜덤한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충돌하는 시나리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예상과 같았는데 300회 많은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랜덤한 방향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주행 알고리즘이 센서 값을 유의미하게 활용하기에는 DQN의 효율이 떨어지며,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선행되어야지 이 환경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학습해야 하는 환경이 생겨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 연구에서는 센서 값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학습을 찾아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신경망을 제대로 구축하여 세밀한 설계를 통해 결국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K12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이나 교수님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다고 하면 우리 조학생들의 간단한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과학고 1학년 재학 중인 권동일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나 조교사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실패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김동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귀중한 프로그램을 열어주신 과기대에게 감사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진로에 좀 더 명확하게 확신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를 막노동을 무지성으로 해보는 경험이 나중에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산과학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리-URP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연하게 신청을 하게 된 이후로 일단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하면서 많은 오류가 생기고, 이는 사소한 오류에도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이번에 늦은 시간에도 계속 궁금증을 질문을 하며 계속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조교님한테 감사함을 너무 느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과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장규식입니다. 프리 URP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심사였지만 평소에 공부하지 못했던 심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심화 내용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며 저희 지식의 폭 또한 많이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연구 활동과 저희 미래 진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번 프리 URP 프로그램에 아주 잘 참여해서 만족합니다. 저도 제가 이어서 하면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해주시면 네네네. 되겠습니다. 저기 학생들 되게 고생 많았고요. 근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친구들이 많이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옆에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실패를 기반으로 자신감 잃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걸 기회 삼아서 더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